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전 진행을 맡고 있는 김 PD입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슈 분석 시간 좀 다뤄볼 건데요. 지난 4월 말이죠. 인천 강화도의 한 농수로에서 한 여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범인의 경체가 큰 충격을 안겨줬던 사건인데요. 현재 범인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있습니다. 교수님, 이 사건에서 저희가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벌어졌던 이해 못할 동기, 그러니까 범행의 동기,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훼손을 했고 또 공격을 했고 또 멀리 유기를 했는가, 이것들이 다시 또 동기와 연결되는가, 이것이 이 사건의 주안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범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 우발적인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지 사건으로 한번 들어가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강원도 삼산면 성무도의 1.5m 깊이 농수로에서 신원 미상의 여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차를 타고 농수로 근처를 지나가던 주민에 의해서 발견된 시신은 농수로 물에 엎드린 상태로 떠 있었고 맨발에 검은색 상하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시신은 몸이 부풀고 가스가 찬 상태로 사망한 지 오래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휴대전화, 지갑을 비롯해 유품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발견 초기에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곧 시신의 지문으로 신원이 확인됐는데 30살의 A씨로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서의 1차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흉기에 의한 대동맥 손상이었습니다. A씨의 몸에는 흉기로 무려 25차례나 찔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농수로 주변을 수색했지만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행의 잔혹성 때문에 원한이나 치정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주변인 대상으로 탐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A씨는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실종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신이 발견되기 2달 전인 2월 14일 A씨의 어머니는 딸이 연락도 되지 않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고 CCTV 등을 분석하며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A씨는 남동생에게 자꾸 찾으면 아예 숨어버리겠다 라며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때문에 부모님은 딸이 연락을 끊고 숨어버릴까 걱정이라며 4월 1일 가출 신고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20일 뒤 그 A씨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된 것입니다. 당시 발견됐을 때 시신은 27인치 여행 가방 캐리어에 담긴 채 유기가 된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요. 가방이 제대로 닫혀있지 않아서 시신이 물 위에 떠오른 것으로 보이고 발견 당시에 시신이 부풀어 있기는 했지만 비교적 온전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가출 신고 시점은 이제 2월이고 발견 시점은 4월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이 좀 있었고 또 발견된 그런 상태가 가방에 담겨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또 온전한 편이었다고 해요. 부풀긴 했으나 이거 상태는 어떻게 보관상의 문제 그리고 유기된 시일 정도 또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실종 시점을 숨이 끊어진 그 시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실종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실종 신고의 시점이지 실제로 실종됐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명확히, 그러니까 생활 반응이 나타난 어느 시점부터 그 마지막 시점부터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다 하더라도 2월이면은 한겨울이죠. 만약에 그때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그리고 유기됐다고 하면은 한겨울이기 때문에 부패가 늦어졌고 또 물속에 있었고 또 여기가 아마도 바닷가이거나 아니면은 좀 비교적 네. 서늘한 냉장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제주 보육교사 그 사건을 보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딱히 부패가 심한 건 아니었다. 그렇지만 일정 정도 부패가 됐던 건 4월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겨울에 유기됐고 그것이 봄이 돼서 날씨가 풀리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고 그래서 물속에 유기됐던 게 떠올랐거나 아니면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면 유기는 아마도 겨울 그때 상당히 치밀하게 네. 유기됐을 가능성이 높다. 네. 이 정도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농수로란 말이에요. 또 가방에 담겨서 발견됐고 사실 이제 농수로에 가방을 담아서 버린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안 발견되길 원하는 사람의 어떤 모양새, 예를 들어서 땅에 묻거나 뭐 다른 방법으로 물에 떠내려 보내거나 그런 방법으로 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농수로라고 하는 개념도 좀 다르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화성연살인, 지금은 뭐 이춘재 연살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유명한 장면이 있죠. 그 농수로 안에 네. 그 약간의 굴 같은. 안쪽, 네. 그렇죠. 그쪽에 넣은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여기는 아마 간척지 같은 형태일 겁니다. 물이 좀 차 있고 폭이 비교적 넓은 농수였던 것 넓고 같아요. 네. 딱히 이런 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딱히 보지 않지만은 그런 형태. 비교적 뭐 겨울 같은 때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다. 사실 그건 맞아요. 네. 겨울에 간척지에 농수로에 누가 다닙니까? 거기 안쪽에 약간 패여진 공간에 넣어놨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것은 오래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그것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건 충분히 계획성과 이 공간에 대한 인지가 있는 어떤 사람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상흔의 위치는 뭐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25군데 이제 칼에 찔린 상처가 있었다라는 것은 어쨌든 뭐 횟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어떤 걸 의심해 볼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얼굴이나 목이나 눈이나 입이나 이런 쪽일까? 아니면은 근데 여기는 대동맥 손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네. 거기보다는 다리, 허벅지 이런 쪽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 목 부위나 얼굴 부위보다는 다른 쪽이라고 하면은 치정이나 원한 쪽은 그냥 대략적으로 봤을 때도 그건 아닐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만약에 얼굴이나 목이라고 했으면 경동맥 손상이라든가 네. 아니면 안면부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보면 이것은 이 어떤 원한이나 치정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네. 또 하나는 네. 지문의 문제예요. 네. 지문도 확인됐잖아요. 네. 그럼 지문을 훼손을 안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문을 훼손시키지 않을 정도로 그냥 유기했다. 이건 좀 애매한데? 보통 만약에 확실히 이 시신을 유기하려고 하면 지문을 일단은 네. 사실 그렇다고 하면은 훼손도 더 심하게 하겠죠. 근데 여기 다른 훼손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애매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상하에 모두 입고 있었고 유류품 발견 안 됐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성적인 동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물론 다시 입혔는지 안 벗겼는지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으나 앞에서 말씀해주신 뭐 칼의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했을 때 성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배제를 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그렇죠. 만약에 성적이라고 하면 성적인 걸로 표현을 했을 거예요. 네. 여기에는 표현이 안 돼 있고 경찰의 발표에도 그건 없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어떤 뭐 성기 부위라든가 아니면 성적 훼손이라고 표현을 아예 안 하고 그냥 뭐 25번 정도라고 하면 이거는 성적인 동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거는 명확해요. 명확히 구분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 A씨의 시신이 발견된 지 8일 만에 경북 안동에서 유력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A씨와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던 20대 남동생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에 A씨의 계좌에서 일정 금액이 다른 계좌로 계속 송금된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바로 남동생의 계좌였습니다. 남동생은 누나의 장례식 이후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어느 순간 가족과 연락을 끊은 채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남동생을 추적 4월 29일 오후 4시 40분경 경북 안동 인근에 숨어있던 남동생을 검거했습니다. 남동생은 범행을 부인했고 이후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체포되고 하루 만인 30일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살해 동기는 누나의 잔소리였다고 했습니다. 남동생은 누나와 성격이 맞지 않아 평소에도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며 사건 당일 새벽 한두 시쯤 들어갔는데 누나가 늦게 들어온다고 잔소리를 하고 욕설을 해서 실랑이를 벌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누나와 실랑이를 하던 중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누나를 살해한 날은 시신이 발견되기 무려 4개월 전인 12월 중순입니다. 남동생은 누나의 시신을 약 10일간 아파트 옥상에 유기했다가 12월 말 여행 가마에 담은 상태로 렌터카를 이용해
강화군 성모도의 농수로에 옮겼습니다. 남동생은 범행 이후 포털 사이트에 강화 성모도 사건 기사 등을 검색했습니다. 남동생이 숨어있다가 체포된 경북 안동은 부모님이 이제 귀농해서 생활했던 지역이라고 하고요. 이 어쨌든 몸에 25개 그 위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2월에 사실은 이제 실종 신고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남동생 이야기는 12월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쨌든 발견 4개월, 2개월씩의 어떤 그런 시간 텀이 있었고요. 이 우발적인 주장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의 그 범행은 12월에 이뤄졌고, 근데 잔소리 때문에 죽였고, 그래서 그 시신을 옥상에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유기했다. 그럼 살해 후에는 그래 뭐 유기의 어떤 방법 때문에 그랬다. 계획성이 존재한다. 근데 이제 신랑이라던 중에 부엌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우발적 살해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상흔이 어디에 났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만약에 잔소리가 싫고 그랬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거는 가족 간의 살인이기 때문에 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얼굴이라든가 이런 쪽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다른 부위보다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저항은이 있어갖고 저항을 하고 몸 다툼이 있어갖고 몸싸움이 있어서 다시 반복적으로 찔렀다 라고 하면 이 말은 성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번 쓰러진 누나를 제압한 후에, 그러니까 어떤 이제 어떤 숨이 아직 살아있지만 네. 그때 오버킬을 했다. 그럼 요거는 본인이 말하는 것 우발적인 거와 다르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여기서 상흔의 연결성을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보지 못하는 이상 지금 판단하기는 애매하지만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필 그때 자기의 뭔가가 감정의 충돌이 있어서 한 번 찔렀는데, 근데 그 다음에 반복해서 몸싸움 없이 찔렀다라고 하는 건 설명이 안 되는 거고, 네. 죽은 후에 계속 찔렀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이건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반사회성의 문제라든가 봐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25번이라는 게 어디를 어떻게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이 사건에 다뤘던 경찰들도 어느 부위인가 좀 궁금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 이건 감정적인 부분이고 은폐 이런 것들은 뭐 안 걸리기 위해서는 알겠는데 이후로 누나의 계좌에서 생활비를 계속 주기적으로 이제 송금을 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거는 사실은 우발하고 완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애초에 우발적이라는 거 속에 네. 돈 문제가 있었다. 그냥 돈을 원래 그 누나한테 달랬거나 아니면 그거를 원래 달래야 되는데 아니면 원래 몰래 조금씩 빼내다가 걸려갖고 그랬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누나가 이제부터 너 용돈 안 줘라고 했을 때 뭐 그거 가지고 갈등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네. 잔소리라고 하는 거, 성격이 안 맞는다고 하는 것은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애둘러서 이 범인이 남동생이 성격 얘기하고 뭐 잔소리 얘기하고 그러는데 당연히 그 잔소리라고 하는 거는 표현이죠. 내용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내용이 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뭔지를 왜 수사관이 안 들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인이 성격 맞지 않아. 다툼, 잔소리했어. 근데 그거는 형식이죠. 내용이 뭐였냐. 돈 때문에. 이 남동생이 과소비했고 그 누나의 돈도 좀 뺏어 쓰고 그러니까 누나가 화가 나갖고 그랬는데 그럼 결국 죽였어. 그럼 이 동생은 당연히 그 돈을 뺏었겠죠. 네. 그러니까 죽은 후에. 네. 그게 이제 수사가 안 된 거예요, 말하자면. 알겠습니다. 이 남동생은 아파트 꼭대기층에 살고 있어서 옥상 유기가 쉬웠다고 했고요. 강화도의 성모들을 유기 장소로 선택한 것은 외삼촌 가족들이 그 인근에 거주해서 가족 행사 때 몇 차례 들른 적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농촌이라 겨울에 인적이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곳에 유기를 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옥상에 시신을 10일 동안 유기하면서 검색을 계속 했나봐요. 내 사건이 뭐 발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강화도 성모도 강화도 무슨 사건, 기사 이런 것들을 검색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행동이라고 볼까요? 전형적인 그냥 은폐
그렇죠. 그거는 은폐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죽이기 전에 만약에 강화도 성모도를 검색했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되죠. 순서가 중요하군요. 그죠. 근데 죽인 이후에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죽이고 그 시신을 집안에 두지 않고 옥상에 그 유기했다. 그건 이제 겨울이죠. 그리고 옥상에 출입문 안 하면 자기밖에 가지 못할 거예요. 나머지 있다 하더라도 보통 이런 데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제일 꼭대기층에서 관리 아닌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금방 알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는 바깥에 놔두고 그랬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럼 그게 지나치게 침착하냐라고 하지만 그건 침착한 게 아니라 이제 빠져나갈 방법을 궁리하다 보니까 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많이 다녔던 성모들을 금방 떠올렸고 뭐 이런 농수로 얘기를 해놨겠다고 하면 이거는 살해 후의 유기니까 이건 계획성과 연결되진 않겠죠. 네, 순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누나를 살해한 남동생은 살해 시신 유기 이후에도 다니던 공장에 평소와 같이 출근해서 태연하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누나의 휴대전화 유심을 다른 기기에 끼워 누나 명의의 SNS 계정을 무려 4개월간 사용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누나인 것처럼 연기를 하며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누나의 계정으로 안동에 계신 부모님에게 회사 다녀와서 쉬고 있어요 등의 일상적인 내용을 메시지로 보내 부모님을 안심시켰습니다. 이후 서울에 있다, 남자친구와 여행을 왔다 등의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남동생은 누나의 계정에 어디냐 걱정되니 들어와라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다시 누나의 계정으로 접속해 누나인 척 나는 남자친구랑 잘 있다, 찾으면 아예 집에 안 들어갈 거다 라는 답장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딸이 영상통화도 거부하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자 2월달에 가출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남동생은 남자친구와 누나가 예전에 찍은 사진을 어머니에게 보여주며 안심시켰고 이후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누나가 메시지를 보내왔다며 자꾸 찾으면 아예 숨어버리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부모님에게 보여주고 신고를 취소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실종 수사 중인 경찰에게 마치 누나인 척 가족들과 연락하고 있다, 부모님이 오해해 신고했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경찰이 출석해 조작한 대화 내용을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사실 유심 카드를 이용하면 어쨌든 뭐 그 계정을 이용할 수 있긴 한데 이제 누나인 척해서 거짓 문자를 보내고 심지어 이제 수사진에게도 자 누나와 제가 보낸 문자 메시지 캡처본 있고 뭐 이게 있습니다 보여주고 해서 뭐 취소하게 만드는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실종 수사에서 참 안타까운 면이죠. 네. 왜냐하면 경찰들이 성인 실종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 허점을 이 남동생이 알고 노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냥 시도를 해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다고. 근데 이제 쉽게 넘어간 거죠. 네. 근데 길게는 못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동생 범인은 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좀 얕은 계획성이 보이는 거죠. 네. 이 남동생의 연기는 누나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남동생은 누나의 장례식에서 누구보다 슬퍼했고 발이 나던 날에 누나의 영정 사진을 들고 운구 행렬 앞에 섰습니다. 남동생은 시신 발견 이후 사건을 보도한 기자들에게 항의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기사 내용 중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실종 신고를 했다며 항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남동생은 기자에게 보낸 메일에서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기사는 보도하지 말라라며 계속 기사가 보도된다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협박했습니다. 한 신문사의 기자가 경찰에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답장을 하자 남동생은 죄송하지만 실종 신고를 안 했다라고 경찰 쪽에 진술을 받으신 걸까요? 라는 메일을 다시 보내기도 했습니다. 남동생의 이런 뻔뻔한 행각은 경찰도 속였습니다. 2월 14일 부모님이 가출 신고를 한 이후 경찰이 자택에서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경찰은 누나가 언제 마지막으로 집에서 나갔냐는 질문을 했고 남동생은 2월 7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월 6일 오전 7시 오후까지 엘리베이터 CCTV를 남동생과 함께 봤지만 누나가 나온 영상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남동생은 사실 2월 6일 새벽에 나갔는데 누나가 평소 외박을 자주 해서 외박한 사실을 부모님에게 감추기 위해서 2월 7일에 나갔다라고 했다면서 둘러댔습니다. 이 당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자정을 넘겨서 문을 닫은 상황이어서 경찰은 남동생의 말을 믿고 남동생이 말한 2월 6일 새벽 CCTV는 따로 확인해보지 않고 그냥 철수했다고 합니다.
이 남동생은 실종 신고가 된 2월 14일 누나에게 카톡 메시지로 너 많이 혼나겠구나. 실종 신고가 웬 말이니?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라고 보냈습니다. 며칠 뒤에는 부모님께 남자친구 소개하고 떳떳하게 만나라 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누나인 척 아니, 잔소리 그만해라 라는 답장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은 척 이렇게 보냈습니다. 남동생은 이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경찰에 제출을 했고 경찰은 동생이랑 누나가 연락을 주고받았으니 더는 의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최대한 열심히 수사를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속았다라고 나중에 언론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내용들하고 CCTV도 이제 남동생 말 믿고 바로 이제 확인을 다음날 예를 들어서 하면 되는데 안 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질타를 받는 부분인데요. 가족 살인, 가족 네. 관련된 범죄에서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해죠. 예전엔 많이 했습니다. 네. 예전에는 CCTV도 없었을 때였어요.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CCTV도 없었으니까 그냥 믿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경찰의 매뉴얼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정도 성인 실종에서 다른 부분에서의 의심이 생겼을 경우에 네. 용의자군은 아니라 하더라도 용의자성 참고인으로 전환할 필요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일선에서 적용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민원이라든가 또 뭐 고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분명히 했어야 되는 부분. 왜냐하면 사실 이 통신수사 조금만 하나 더 하고 CCTV만 조금 더 봤으면 이게 거짓말을 금방 알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비난을 받는 거죠. 네. 이 경찰이 남동생을 체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휴대전화 메시지의 미묘한 변화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누나 A씨는 평소에 문장에 맞춤표를 찍지 않았는데 가출 신고 이후 작성된 메시지에는 맞춤표가 2-3개씩 찍혀 있었고 평소 쓰지 않던 단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참고인 조사에서 딸의 대화 패턴이 아닌 것 같다라고 진술했고 이후 경찰이 메시지를 비교해서 살펴본 결과 남동생을 용의선상에 올려서 이렇게 수사가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좀 늦었네요. 네. 그때 이제 그 뒤에 남동생과 이동 동선하고 지금 돌아가신 분의 은행 계좌 이동 이런 걸 이제 비교해 보니까 바로 체포한 거죠. 네. 지금 이제 어쨌든 우발적인 걸 주장하고 있고 그 범인은 체포된 상황이고 뭐 어떤 걸 더 밝힐 게 남아 있을까요? 이런 건. 그러니까 초기에 네. 첫 번째 공격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걸 보면은 이게 말 그대로 우발적인 건지 아니면 돈을 노리고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공격한 것을 계획했는지. 그게 지금 이 사건의 핵심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 이제 심리적인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심리적인 검사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어떤 특별한 반사회성이 노출된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경찰 쪽에서 따로 반사회성 어떤 그런 게 발견되지는 않았다 특징이. 네. 이건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왜 해야 되느냐면 다른 여죄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까 봐인데 인천경찰청은 워낙 그런 사건들이 많으니까 좀 일종의 선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는 데가 훨씬 더 많아요. 네. 가족살인에서는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근데 이제 고의정 사건 이런 걸 겪으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준비한 이 사건 저희는 여기서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라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교수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